오늘 보니까 인터넷상이 이 뉴스로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지금 저분인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닉네임 꽈추영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홍성우 의사이고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네. 특유의 입담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하기로 유명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분이 누구인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왜 이렇게 즐거운 성생활이라든가 그런 비교 쪽이라든가 이렇게 아래쪽에는 항상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문제가 있는데 들어보면 약간 조루가 있고 발기부전이 있고 이런 기질적인 문제야. 약간 의학적인 기술로 고쳐줄 수 있는 문제인데 항상 방송에 보면 정신까지 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10년 전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참마자 장수한 조루가 없어져 이게.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맞다 한번 본 것 같다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이제 의사 이제 본업은 의사고 본직은 의사면서도 이제 방송 활동 뭐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긴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 방송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자만 22만 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네. 게다가 사실 이 성담론이라는 게 방송에서는 좀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다 가볍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전문성과 더불어 이 입담이 더해지면서 대중들에게 요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 우리가 홍성우 저 의사 선생님의 지금 비뇨기과 치료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분과 함께 일을 했던 전직 간호사들이나 함께 일했던 분들이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걸요? 폭로 내용이 폭로요? 지금 네. 약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폭언 관련된 건데요. 어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분과 함께 이거했던 과거 직원들 상습적인 폭언, 그다음에 욕설,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먼저 과거에 모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소속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네. 홍성우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루어져서 그 때문에 심한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직원은 수술방에 들어와서 이제 수술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뭐 간호사를 포함해서요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걔 XX 꺼져 뭐 너네 XX들은 나 괴롭히려고 연구하냐 등등 뭐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너네 부모가 이런 거 아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점도 지금 폭로가 된 상태고요. 또 다른 직원은 수술실 내에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욕설을 했고 환자를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벌레 취급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했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방적인 저분들의 폭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주장이라는 점은 일단 밝혀둘게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로 다툼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례로 봤을 때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수정 교수님 한 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네, 뭐 여러 복수의 이제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네네. 알려져 있고요. 뭐 지금 추정하는 바는 한 5명 정도가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뭐 욕설과 또 비하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방에서 수술 도구 던지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 지역 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지역 비하 발언 이런 것까지 이제 함유를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는데 네. 그런데 뒤늦게 지금 이분이 이렇게 이제 뭐 주변에 피해를 줬다라는 사실이 등장하게 된 연유는 네. 사실은 그 중에 피해자 중에 한 분이 TV를 보고 아까 그 잠깐 홍성우 씨가 나오는 TV 방송이 나왔잖아요. 네네. 저걸 보면서 옛날에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너무 고통받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또 병원을 열고 또 피해자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발골을 이제서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된 경위입니다. 그럼 일단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요, 허준 변호사님, 오랫동안 지금 주장에 따르면 오랫동안 괴롭힘, 폭언, 폭행이 지속돼 왔다면 병원 차원의 글쎄 이제 이 홍성우 씨가 그 병원의 원장이라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징계 차원이나 아니면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신고를 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 2021년 10월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병원 측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다수의 간호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이 근무기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신고를 했다는데요. 원래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리 조치를 할 수도 당연히 분리 조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처우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요거 하나 볼게요.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어느 병원에 이른바 월급을 받는 의사였나 봐요. 소속된 의사였나 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권고사직 철회가 되고 이후에 이제 병원을 차려서 지금 원장이 됐군요. 네, 그런 상황이네. 말씀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것이 2021년 10월경에는 봉직 의사로,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측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사업주가 이런 부분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면 징계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잡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이 직장 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빨리 종결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이 직장에서 빨리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해줘서 좋게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사례가 그 사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로 권고사직으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지금 이 홍성우 의사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권고사직으로 좀 좋게 빨리빨리 처리가 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문제가 즉 피해가 발생한 병원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병원을 즉 개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불거졌는데 본인은 이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어제 이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매체에서 이 홍성우 씨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전 직장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가게 됐다. 내가 유명해지니 트러블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이전 병원 직원 수십 명이 나를 따라왔는데 얘네들이 XX라서 나를 따라왔겠냐 이렇게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저 반응을 봐도 최명규 원장님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나간 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알 것 같은데 근데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도 좋지 않은 감정, 이른바 악감정은 그 표현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전 병원에서 나를 굉장히 따르는 사람이 50명이었다 하더라도 즉 반대로 굉장히 내가 힘들게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방어이긴 하지만 조금은 모든 걸 설명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유명해지면서 트러블이 생겼다는 것도 선생님이 유명해지게 되면은 다들 유명인의 옆에 있으면 대부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진다는 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랑은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해를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일단 주장이라고 할게요. 피해를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이 홍성우 씨의 반응을 들으셨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요. 뉴스파이터 문이 열려 있습니다.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홍성우 씨의 입장에 반박하는 입장 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또 가감 없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사생활 영상 논란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지금 이 삽시간에 불길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와 피해자 간에 지금 반박에 또 반박이 거듭되고 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황의조 선수는요, 자신을 둘러싼 이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상 속 상대 여성의 신상이 일부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 선수 측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언급했거든요. 이게 제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황 선수 측의 입장을 보면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서도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를 두고도 결국 이 피해 여성의 입장이 그리고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특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2차 가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의조 선수 측은 그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신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황의조 선수 측은 공개를 해놓고 한 말이 뭐예요?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놓고 이런 말을 해요.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 그러면서도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서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허주현 변호사님. 이유는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 신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수많은 억측들이 난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정말 무관한 분들이 막 거론되고 인터넷상에 이름 거론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황 선수 측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보호하고 싶었다면 황 선수가 결백하다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여성을 보호하고 싶었다라는 것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여성의 인적 사항을 굳이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 굳이 끼워 넣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그것은 사실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황 선수에게 쏠리는 이 관심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면 누군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혹시나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하려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닌 것이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까지 법률 대리인 측에서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황 선수가 괜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상 정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 측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에 나섰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2023년 11월 21일 오후 늦게 배포한 입장문에는 피해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위와 같은 점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장문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종래에 가해자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황의조 선수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언급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일부 기사 21조라고 나갔는데 정확하게는 21조가 아니고요. 24조 제2항에 보면요. 네. 그게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같은 법 50조 별칙 규정으로 이 동의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입장문을 배포를 했다면 이걸 인쇄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하. 여기에다가요 아울러서 피해자 측에서는요 황의조 선수가 입장문을 냈었잖아요. 그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모드로 켜서 이렇게 뒀던 그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걸 몰카라고 부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를 의논해온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황의조 선수와 그 피해자 측의 공방을 전하면서 보세요. 황의조 선수의 주장 중 지금 황의조 선수도 영상은 찍었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몰래 찍은 게 아니라 그 영상 카메라가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성도 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영상이 촬영된 뒤에 그 영상을 그 여성과 해당 여성과 같이 보기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이 영상을 찍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상 속에 보면 그 행동이나 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이후에 영상을 같이 봤다고 주장하는 건 그걸 입증할 증거가 상당히 입증하기 어렵다. 왜? 그 보는 걸 CCTV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수영 교수님. 근데 그 결국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상반되고 있어요. 지금 양측이. 네, 뭐 지금 너무 상반돼서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아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이라는 건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디다가 뭐 몰래 켜놨는데 이거를 상대방이 인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동의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까 뭐 잠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몰카라고 한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촬영 전에 동의를 받은 영상 촬영은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이야기상 보면 뒤늦게 알게 돼서 그거를 뭐 서로 간에 한번 봤다 손 치더라도 일단 동의는 찍기 전에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게 그게 동의된 촬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한쪽으로 주장하는 바가 별로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이런 거고요. 네. 지금 더군다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영상물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 진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뭐 피해자 측의 진술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게 일관성이 앞뒤가 맞는 그런 일관성 있는 진술로 들립니다. 들리기는. 네. 여기에다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피해자 측에서는요. 당시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입증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했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최진봉 교수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기자간담회를 아까 이런 거 보셨죠? 네네. 거기에서 황의조 씨하고 피해자 사이에 메신저 대화 및 녹취록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내용들을 함께 보실 텐데. 저건가 봐요. 지금 예, 화면에 그렇습니다. 떼놨네요. 네. 예, 저 내용인데요. 지난 6월 말에 황의조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 내용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황의조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그때 네가 지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의조 씨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는 거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고요.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한테 그날도 이야기했어. 라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저 네. 이제
남아있는 글인 거죠, 저게 녹취록에. 황의조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 나도 진짜로 아니야 라고 대답한 그 통화 녹취록이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을 계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 알고 있었고 뭐 동의하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자면 피해자의 주장은 그렇지 않고 본인은 전혀 몰랐고 알게 됐을 때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불법 촬영물임을 뒷받침할 만한 메신저 내용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화 내용, 황의조와 그 피해 여성이 나눈 통화 녹취 문장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피해자 측에서는 그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 이러면서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다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메신저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네.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정말 노력할게. 한 번 더 내가 얘기 잘할 테니까 걱정 마. 뭐 이런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돌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보기에는 이건 제가 피해자 변호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때 당시 황의조 선수에게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는 상태니까 피해자랑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변호사에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라고 변호사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안 지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분명히 녹취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은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증거로 제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황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로 보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황 선수 측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통화를 할 때. 그래서 이걸 꼭 메시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통화를 할 때는 아무 반박 못 하다가 변호사 조언을 받고 지금 증거를 남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 문자 내용, 이 메신저 내용만으로 황의조 선수가 뭔가 이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불법 촬영한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나 딱 걸쳤어요. 그 말을 하나 걸치기 위해서 일단 뭔가 메신저를 나눈 것 같다는 그런 정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찌 됐건 최명규 원장님,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특정할 만한 신상 정보가 황의조 선수 측에서 공개하는 바람에 지금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제 지옥에서 사는 하루가 되지요. 그리고 아마 이 지옥은 아주 오래 갈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쩌면은 신상을 이렇게 공개한 것 또한 뭐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피해자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재판을 포기하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가나요? 황의조 선수한테 가겠지요. 만약에 피해자가 이렇게 재판을 계속하면은 피해자 당신은 그냥 이겨도 끝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가 보상을 해줄게 하더라도 그 이득은 황의조 선수한테 가지요.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의도해서 피해자를 지옥과 같은 고통에 밀어넣어서 재판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비열한 행위예요. 이수정 교수님, 지금 뉴스파이터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흔히 이런 사안이 생길 때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라는 이른바 그런 이름 등으로 그런 명목으로 많은 나쁜 의도를 가진 네티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황의조 선수 측에서 공개한 그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누굴까 막 찾아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 네, 뭐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뭐 그런 그 보통 사람들의 궁금증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말 해코지를 할 고의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그런 이제 뭐 신원을 추적하는 일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양측의 그 증언이 너무나 엇갈리다 보니까 그렇죠. 경찰에서는 네. 대질 조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대질 조사를 하기에 적합한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질을 하는 순간에 그 뭐 경찰서든 뭐 검찰로 송치를 한 이후에 대질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수사기관에 가는 순간에 이 피해자의 신원은 다 까발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대질을 고려한다면 이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이제 양측 변호사들이 이게 양측에서 모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의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아까 뭐 유튜브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영상들이. 그런 식으로 대리전 비슷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와는 좀 그 상치된다. 뭐 피고 이제 가해자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피해자만 지금 거의 상처를 다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둘이 촬영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유포시킨 자가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포를 통해 가지고 양측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매장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지금 사실은 그게 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 앞서 보면은요 피해자 측에서도 대질 조사 응하겠다고 나갔지만 사실 핵심은 그 앞에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 그랬냐 보세요. 피해자 측 법률대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수영 교수님 하신 말씀 딱 그대로요. 그 결과 같아요. 뭔지 보세요. 대질 조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수사기법이라는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지금 이수영 교수님의 그 우려처럼 피해자의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에요. 지양하고 있는 수사기법이래요. 그런데 객관적 증거인 영상이 있는데 왜 대질조사가 필요하냐?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정말 나오라고 하면 나갈 것이다. 정말 극구 나오라면 나갈 것이다. 그런 것이지 아예 자발적으로 나 대질조사 받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려를 대질조사에 대한 우려를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피해자를 지금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지금 시킨 당사 또 있죠. 가해자 또 있죠. 바로 누구예요?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그 장본인이에요. 그 누구예요? 바로 황의조란 사람의 형수란 사람인데 지금 그 형수가 경찰 조사 때 했던 발언이 알려졌다면서요. 조진범 교수님.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걸 해킹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형수라는 사람이 유포를 하면서 이 유포된 게 본인이 유포한 게 아니고 전화가 해킹을 당해서 결국 누군가가 유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휴대전화에 해킹을 당하려면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킹을 했으면 해킹을 했다는 기계적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경찰은 어제 황의조 씨의 그 사생활 영상을 SNS에 올린 형수를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현재 경찰이 양쪽 그러니까 황의조 씨 휴대전화 그리고 형수 휴대전화를 같이 지금 압수를 해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포렌식을 하다 보면 네. 어떤 경위로 이게 형수에게 넘어가게 됐고 형수는 또 이걸 어떻게 유출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형수는 지금 보세요. 그거 내가 유포한 게 아니요. 해킹 당했어요라는 그 경찰 조사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황 선수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핵심 내용은 형과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 그다음에 이 휴대전화가 해킹당해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유포와 협박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협박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친형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황 선수를 왜 이렇게 협박하고 이 영상을 유포했느냐, 이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전 갈등인 것이냐, 혹은 일각에서는 황 선수와의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특히 이 금전 갈등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는 황의조 선수의 바람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수사로 꼼꼼히 따져보면 될 일인 거예요. 뭐 개인적 바람이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보세요. 피해자 측에서는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황의조 선수를 엊그저께 국가대표 경기 올림픽 예선 때, 월드컵 예선 때 중국전에 출전시켰죠. 후반전에 황의조 선수를.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와 그리고 그 감독,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협이나 감독이나 모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축구 잘하는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불법 영상이 그 영상 자체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폭력, 성폭력, 품위훼손에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에게 국가대표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그 네 글자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지금 보세요.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 들으셨죠? 피해자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물론 어제 저희가 뭐라고 전해드렸냐면 클린스만 감독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선수에게 뛸 기회를 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 하지만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분명한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누리꾼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일단 이 중국전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국을 했는데 황의조 선수의 모습과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황 선수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사실 선수 중에서 손흥민, 김민재처럼 해외파 9명은 또 현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전세기를 따로 빌려서 22일 날 새벽 일찌감치 한국에 들어왔다 출국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황 선수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국가대표 경기가 중국 선전에서 있었거든요. 광저우로 이동한 후에 본인 소속팀이 있는 영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여론 속에서 본인 입장을 내기보다는 이걸 회피한 것이 아니냐, 이걸 두고서는 네티즌들이 따가운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영국의 프로축구 구단에서는 글쎄요, 이게 자기네 나라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그대로 출전시킬지는 봐야겠지만요. 글쎄요, 황의조 선수 마음이 어떨까? 지금 편할까요? 어쨌든 한번 지켜볼게요. 그 선수로서의 생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사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볼게요. 자,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 좀 해볼까 합니다. 뭘 좋아할지 모르지만 허지연 변호사님 뭘 다 준비했어요? 제가 앵커님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앵커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하. 혹시 뮤지컬, 트로트, 퓨전국악, 파페라 이 장르 중에서 어떤 장르 제일 좋아하세요? 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네. 사실 보시면 다 좋아하게 되실 그래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아예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네.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눈 돌릴 새 없이 진짜 완벽한 무대들이거든요. 그래요? 분명히 다 사랑에 빠지게 되실 어허. 거예요. 먼저 뮤지컬 무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 안 빠지는데요. 네, 네. 이 멋진 우리의 밤 사랑을 위한 tonight 모두 함께 리듬에 맞춰 one two three one two three come on yeah 기타 소리 흐르는 조그만 재즈 가끔 앉아 건도나 베이스 피아노 트럼
옆에 또 함께 사랑을 위한 이 밤 멋진 우리의 밤 그녀와 카페에서 사랑이 깊어가네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이 깊어가네 재즈 카페에서 허주연 변호사님 죄송해요. 푹 빠졌어요. 완전 푹 빠졌는데 안진용 기자님 진짜 뮤지컬 한 편 본 것 같아요. 사실 뮤지컬이나 다름없는 게 네. 저 황금색 셔츠, 사실 저 셔츠가 어울리기도 쉽지 않죠. 아, 그러네요. 저 셔츠를 입은 주인공 바로 애녹 씨인데 애녹 씨가 트로트로는 신인이지만 사실 17년차 베테랑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같은 무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탭댄스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능숙하게 추지만 정작 애녹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탭댄스를 접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더 즐긴다고 하는데 옆에 같이 춤을 추는 사람은 바로 프로 탭댄서 권우환 씨인데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애녹 씨는 노래까지 부르고 있죠. 이렇게 도전 정신,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자세가 애녹 씨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야, 어쩐지 저 탭댄스 진짜 잘 추신다 했더니 탭댄스 스승님이었어요. 그런데 탭댄스는 진짜 제 인생 소망인데 진짜 구두 신고 탭댄스하다가 구두 뒷장 다 달아먹은 막 기억 많고 하거든요. 막 진짜 막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저 장면이 진짜 인상 깊어서. 근데 최재문 교수님 아까 보니까 애녹 씨가 뒤로 넘어졌어요. 혹시 그 방송 사고 난 거예요? 아니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아하. 이게 실수로 넘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탭댄스를 추는 바닥이 따로 준비돼 있었거든요. 네. 그 바닥은 거칠거칠하게 돼 있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잠깐 밑으로 어머머머머. 내려온 상태. 저 지금 보시면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어허. 저 색깔 있는 쪽 좀 뭐라 그래요? 나무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그 색깔 있는 쪽이 탭댄스를 치는 곳인데 애녹 씨가 잠깐 저 중간에 내려왔잖아요. 내면 빼고. 그러면서 넘어졌는데 재밌는 건 넘어졌는데 넘어진 걸 모를 정도예요. 일부러 야, 넘어진 것처럼. 어쩐지. 나중에 애녹 씨가 얘기하기를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네. 그래도 잘 일어나서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애녹 씨가 프로긴 프로예요. 실수란 걸 인정하면서도 실수란 걸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연결된 게 정말 대박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이로 손비집을 시대지마 반딧불 초가는 또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예! 진짜 애녹 씨만의 최고의 무기예요. 저 뮤지컬로 다져진 몸은요. 근데 진짜 뮤지컬에 푹 빠진 거 인정하지만 허주연 변호사님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 안 좋아요. 네. 이번에 저한테 더 미안해지실걸요? 어머? 제가 돈 걸어도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리를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네. 듣기만 해도 이 사극 한 편을 쫙 감상한 것처럼 뭔가 이 퓨전 국악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어허. 멋진 무대를 보실 텐데요. 이번에도 의상이 진짜 멋있어요. 어허. 도포자락을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네. 두 명이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하하, 어떤 무대일까요, 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이수정 교수님,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울 뻔했어요. 이제 와 대박입니다 무대가. 네, 뭐 저도 안예은 씨 팬인데요. 아, 제가 그래요? 이제서야 드리는 와, 말씀이지만 네. 이분이 아주 월등한 분입니다. 거의 뭐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천재적인 그런 이제 작곡들을 하시는데 어허. 다 하나같이 굉장히 우리나라 음악 고유의 이제 판소리를 활용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수연 씨예요. 그 옆에서 노래 부르시는 네. 분이. 그분도 사실은 판소리를 뭐 본인이 상당히 공부를 했다, 부전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듀엣을 하시면서 결국 안예은 씨한테 내가 좀 노래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요? 안예은 씨를 굉장히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네. 민수연 씨 본인이 내 부전공이 판소리다 할 만큼 불타는 장미단의 공식 소리꾼이에요. 사실 민수연 씨가. 그런데 특히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무대를 펼친 적도 있답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듬기 당지 울려하라 검은 고소리 이 한맘을 멋으로 채워라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천년을 살까 어찌 밤 놀지 않으랴 하양아 신나는 무대인데. 근데 아버지를 위한 무대라 그랬는데 최지봉 교수님, 네. 혹시 아버님이 그 옆에서 덩실덩실 춤추던 분 그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네. 아버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셨는데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민수연 씨가 무명 생활이 9년이었어요. 9년. 그 9년의 무명 생활 동안 아버지가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래서 민수연 씨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정신을 춤이 나올 것 같아요. 저기서 저렇게 표현하는 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민수연 씨가 불렀던 노래가 제목이 기억나세요? 한량가예요. 맞아요. 그 민수연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아버지 한량으로 살도록 해주고 싶다.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량이란 네. 표현 우리가 뭐 옛날에 쓰던 표현으로 일 안 하고 노는 맞아요. 이런 건데 근데 그만큼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뒷바라지했던 그 아버지에게 이제는 보답하고 싶다. 아하. 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멋진 무대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보세요. 저 뮤지컬 하면 봤어요. 그럼 한 맺힌 우리네 소리 한번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안 넘어갈 것 같은 자신 있어요. 그 다음 또 뭘 준비했죠? 저도 엄청 자신 있거든요. 귀호강 끝판왕 파페라 공연 VIP석으로 여러분들 초대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머, 네. 세계적인 성악가, 기적의 목소리, 그리고 감동 실화 이런 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일단 저는 아니고요. 네. 와, 손태진 씨는 아닐 것 같고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분과 손태진 씨가 함께한 무대를 소개해드릴 아, 그래요? 텐데요. 그분 목소리를 듣고 아마 감동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무대를 꾸몄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인지 함께 보고 오시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무대인데요. 아마 엊그제 본방 보실 때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대박 사건 2분을 MBN 방송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손태진 씨는 다 아실 거고요. 그 우측에 서 계셨던 분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폴 포츠입니다. 그렇죠, 네. 폴 포츠 원래는 휴대전화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영국의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사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따돌림을 당하면서 잠시라도 피신하기 위해서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세상에. 노래만이 나의 안식처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후에도 사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판매원을 했고 그러다 브리튼즈 갓 탤런트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뚝 섰는데 중요한 건 그런 폴 포츠가 지금 손태진 씨와 화음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은요. 손태진 씨는 베이스고 그리고 폴 포츠는 테너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화음이 잘 맞춰지고 있는데 일단 폴 포츠가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은 손태진 씨 역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진 무대예요. 폴 포츠의 아마 여러분들 어렴풋이라도 폴 포츠 씨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그 스토리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손태진 씨와 폴 포츠는 대체 어떤 인연이기에 같이 무대에 선 걸까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는 또 라디오에 나오셔서 진짜 거기에서 이때다 싶어서 한번 불타는 장미단에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그랬구나. 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니 우리 세영 씨가 손태진 씨와 만나본 첫인상이 어떤지. 퍼포스 how think about 손태진 first meet M-E-E-T how feel 충분합니다. 오케이. 제발. 대박이라고. 고야 사랑해요.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세요. I love 가리비, 갈비, 삼겹살, 삼겹살. 폴 포츠 씨가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또 한국어 실력도 또 많이 좋아져 수준급이에요. 두 사람의 우정 앞으로도 공연 무대를 통해서 또 빛나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 봤습니다. 자, 분위기 좋았었는데 세상에 지난밤 부산에서 이런 아찔한 사고가 있었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사고는 정말 찰나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한 시민의 블랙박스 차량에 고스란히 포착됐는데요. 이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들이 바쁘게 오가는 부산 연제고양 도로. 총알처럼 택시 한 대가 달려가더니 그대로 상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은 급히 대피하려다가 자신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이렇게 넘어뜨리기도 하는데요. 어머. 곧이어 건물과 충돌한 택시에서는 어머나. 큰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어머. 깜짝 놀란 시민들이 신고 전화라는 사이 어디선가 한 남성 이 사고 현장으로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어머. 이 남성은 화재가 난 택시 운전석에서 운전자를 당겨 끄집어내는데요. 이어서 다른 시민들도 소화기를 들고 급하게 뛰어와 세상에. 초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지금 진짜 1분 1초가 다급한 순간이잖아요. 영상 속 시민분들에게 당시 상황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바는 이제 운전석 밖으로 나왔는데 일어설라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거 보고 빨리 가가지고 잡아당겼어. 많이 뜨겁더라고요. 그 충격 때문에 그 운전석 문이 다행히도 열려 있는 상태였고 오른쪽에서 어떤 분이 한 분 나타나셔가지고 기사님을 밖으로 꺼내오고 이제 저도 갔고 주변에 분들이 소화기로 이렇게 불을 끄려고 했는데 불도 꺼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뜨겁더라고요. 주변 119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제가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차를 빼서 놓고 있다 보니까 119 분들께서 오셨어요. 세상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최재범 교수님 저분들이 슈퍼맨 복장만 입으면 진짜 영웅분들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영웅이죠, 영웅. 전기 택시였어요, 저게. 그러니까 가게하고 충돌하면서 아마 스파크가 일어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불길에 휩싸였고 가게에도 불이 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운전자분이 문은 열었어요. 다행히 문은 열었는데 나오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안전벨트를 못 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발 한쪽이 나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나, 네. 아마 그 사이에 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굴이 2도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일단 뜨거우니까 못 나오고 계셨는데 그걸 보던 지금 손살같이 달려가는 저 시민분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뜨겁다고 얘기하잖아요. 끄집어내는데도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불길이 너무 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저 70대 운전자시거든요. 네. 70대 운전자를 구조해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급하게 일단은 얼른 잡아당기셨잖아요. 그 구하신 분들이 그걸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게 전기 택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들었지만요. 이수정 교수님 전기차는 이 소화기라도 화재 진압 진짜 어렵다면서요. 네, 뭐 전기차 위험한 거는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들 아실 텐데요. 문제는 배터리에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네. 보십시오. 저 바깥에 테두리가 있죠. 그거 뭐예요? 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동식 침수조를 마련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침수조에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전기 덩어리니까 담그면은 일단 불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소화를 하는 겁니다.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화전에서 소화를 하느라고 물을 쏘는 거 가지고는 불이 잘 안 꺼지는 어머나. 그런 걸 이제 저런 수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불을 끄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욕조에 몸을 다 담가야 그렇습니다. 그나마 꺼진다는 거잖아요. 네, 네, 세상에 네, 그냥 소화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화하는데. 근데 앞서 영상 보면 저 전기 택시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대로 충돌하잖아요. 사고 원인은 뭐였을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그게 지금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일단 운전자가 음주나 졸음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었는데 차가 총알처럼 굉장히 빠르게 질주하는 차 망가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저 훼손된 거 보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처참합니다 차가 지금 네.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님은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혹시 당시 상황이 보세요. 뭐 음주운전 그런 것도 아닌데 또 당시 상황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왜 충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뇌가 충격을 받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 앞뒤로 한 몇 분 정도 뭐 후행성 기억 상실, 뭐 전행성 기억 상실 그래서 기억 상실이 있을 수 네.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기억 상실의 상태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뇌전증이 있건 아니면 뭐 뇌출혈이 잠깐 있건. 네. 그리고 저는 기억 상실이라는 게 조금 믿어지는 쪽은 일단은 기억이 나는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야지 본인한테 이익이 있는 거지. 저 상태에서 인사사고도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무슨 거짓을 얘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분한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주변 분의 도움으로 진짜 인명피해가 없었기 천만 다행이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얘기 전하면서 잠깐 나왔었지만 같이 갔던 블랙핑크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대박 사건 반가운 소식이 이후에도 들려왔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piring. See careers. I applaud Jenny, Jisoo, Lisa and Rose, better known collectively as Blackpink. Hold up. 야, 일단 가문의 영광일 것 같긴 해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지금 훈장 같은 걸 직접 받는 것 같은데 아니 저게 안진규님 저게 무슨 훈장? 저 훈장 맞죠 일단은? 네, 저 대영 제국 훈장은요. 영국 왕실이 수훈자를 직접 선정합니다. 네.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주는 훈장인데 네. 블랙핑크의 경우 2021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이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는 뜻으로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찰스 3세는
만찬 연설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블랙핑크의 실제 공연을 보고 싶다고 되어 있는데 공연장에 있는 찰스 3세 국왕의 모습 정말로 이색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 훈장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 출신의 대표적인 전설적인 가수죠. 비틀즈를 비롯해 가수 아델 등이 이 MBE를 수상한 바 있는데 참고로 총 5등급이 있고 그중에서도 MBE는 가장 낮은 5등급에 해당됩니다. 아하. 실제 공연도 보고 싶단 말에 블랙핑크가 농담을 이랬을까요? 광클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훈장 받는 거에 그친 게 아니라 대박 사건 이런 환영식까지 열렸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 진짜 블랙핑크 아니 진짜 이거는 영국 다른 그냥 일반 악단이 했다 해도 대박인데 영국 근위네가 이걸 연주했어요 지금 블랙핑크 노래를. 그러니까 근위병들 교대식 할 때 연주하는 보통 이제 그럼하고 엄중하고 이런 곡들을 와, 연주하는 그런 대박이다, 이거 군악대잖아요. 그런데 교대식에서 블랙핑크의 뚜뚜뚜뚜를 연주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싸이에 네. 그 강남스타일도 함께 연주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한국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의 문화에 대한 배려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 이런 부분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영국에 이제 그 왕실 공식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On Wednesdays we play Blackpink라고 올렸어요. 해석해줘요. 수요일에 우리가 블랙핑크를 연주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요. 이게 그 유명 영화가 있대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수요일엔 우리 핑크를 입어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수요일에는 블랙핑크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모습은요 허준 변호사님 블랙핑크만의 경사가 아니라 지금 저 모습을 지켜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냥 뭔가 어깨에 막 힘들고 자긍심 막 느껴져요. 저도 블링크거든요. 블랙핑크의 팬클럽이 그래요? 블링크입니다. 저도 블랙핑크 좋아하는데요.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영국 왕실에서 우리 블랙핑크 아이돌 음악을 연주하게 될 일이 그러니까요. 꿈만 같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저렇게 입은 드레스도 엄청나게 하루 종일 온라인상에서 화제였어요. 그래요? 블랙핑크 패션 원래 유명하지만 네. 이 외신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패션 멋지다. 저 정도 규모 걸그룹은 없었다. 이렇게 기사를 쏟아냈는데 네. 제니 씨 일단 저 하얀색, 순백색 정말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네. 드레스를 선택을 했고요. 네. 지수 씨는 자신이 지금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한 명품 브랜드의 네. 이 의상을 신발 얼마 안 구두까지 남았어요. 다 빨리 소개해야 입었습니다. 돼요. 네, 그다음에 로제 씨가 입은 옷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리본 헤어핀도 굉장히 멋있고 한국 네. 디자이너 옷이라고 하고요. 아하. 리사 씨의 드레스는요. 1,300만 원짜리 오케이. 옷이라고 하는데요. 엘사가 떠오르네요. 다 멋져요. 멋졌어요. MBN은 뉴스파이터 이제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